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채점 결과가 이제 보도가 되고 수능선별표도 받고 했는데 그 채점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올해 2021학년도 수능의 특징과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질 정시 지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분석은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이제 급한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제일 큰 특징은 결실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예, 결실이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이고 이 결실이 높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효과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결실이 11.66% 정도 됐는데 올해는 결실이 14.67% 정도 되는 걸로 보여서 결실이 높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체 모집단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그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는 그만큼 점수를 따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면 점수가 좋은 친구들하고 안 좋은 친구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다는 효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결실률 때문에 높은 결실률 때문에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국어 수학의 원점수 등급 컷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채점 때보다는 조금 변화된 틀들이 있어요. 특히 국어의 그 높은 결실률, 물론 이제 평균 결실률보다는 국어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수학 나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14.67%의 결실률보다 더 높은 15.36%의 결실률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학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옆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실이 워낙 높아서 16% 정도 높아서 5과목이나 50.1등급 컷이 50점인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건 단순히 이제 등급 컷이 아주 높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급 컷이 높다 보니까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확히 뭐 어떤 통계나 이런 게 없지만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나아가서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인원들의 변화까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인원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확정 인원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준 점수나 백분위 자체도 조금씩 낮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탐구 과목이나 아니면 반영 방식에 따르는 지원 경향의 이렇게 분화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약간 정시 지원을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수능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의 수능 변별력이 늘 이제 화두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1등급이 4%, 뭐 2등급이 7% 이건 항상 존재하는데 그 덩어리,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그 덩어리 안에 표준 점수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별력이 더 높다,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국어의 2020학년도에 1등급이라는 한 덩어리는 9등분이 돼 있었던 거고 2021학년도에 국어의 1등급이라는 한 덩어리는 12등분이 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2020학년도에는 동점자였던 친구들 중에 일부가 2021학년도에는 동점자가 아닌 차점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어의 변별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수학가나 수학나의 1등급은 모두 8등분, 7등분 이렇게 나 있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8등분, 7등분이 서로 비슷한 그러니까 수학이나 수학의 점수들이 비슷한 친구들이 결국 국어에서 어떤 변별이 나타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1등급 내에서의 국어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의 영향력이 증대했는데 그것도 그냥 표준 점수가 3점이나 올랐기 때문에 만점의 표준 점수가 3점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수학의 변별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1등급 내에서 2020학년도에는 7등분이 나 있던 것이 8등분이 났고 2등급에도 6등분이던 게 7등분이 됐고 그다음에 3등급도 잘 보시면 4등분이던 게 6등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수학과의 영향력이 아주 높아진 형태가 됐으니까 수학과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 2020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1등급 내에 14등분 나 있던 게 7등분으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점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국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높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문계열은 국어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과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국어의 변별력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설명했던 거와 연관시키면 탐구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원의 폭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환산점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곳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설명회도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캐서 정시 지원에서 뭐 1점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6일 날 2시 설명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